2022년 7월 29일 금요일 낮 12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원래 나는 국내 정치에는 내 60살 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6년 전만 하더라도 국내 정치인이 뭐 국회의장이 누군지 전혀 국회의원이 누군지, 국회의장이 누군지, 국회 사무총장이 누군지 전혀 관심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관심을 엄청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의장은 김진표 5선 의원인가 그렇죠. 그리고 국회 사무총장이 누구냐 하면은 이광재지. 이광재.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 자희정 우광재라 했거든. 안희정이 좌측으로는 안희정이고 오른쪽에는 이광재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이광재 씨가 이번에 21대 국회의원으로 있다가 한 2년 정도 했죠. 하다가 이번에 강원도 도지사 선거에 나와가지고 김진태한테 이제 떨어지고, 김진태가 이제 21대 총선에서 떨어지고 지금 한 2년간 공백기를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강원도지사가 되고 이광재가 떨어지고 지금 국회 사무총장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관심이 있다고요. 관심이 있고, 지금 강기훈이라고 이게 이제 지금 이준석이가 좀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 대표에서 이제 당원 정지가 6개월 됐으니까 지금 추측하건대 경찰 조사도 앞두고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고, 아래 권성동이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문자에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이준석이를 항해가지고 내부에 총질을 하는 대표가 이제 없어지니까 당이 조용하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권성동이 카톡에 보면은 강기훈이라고 있다고. 그래서 강기훈이가 누군가 이렇게 이제 관심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 강기훈이가 누구냐 이렇게 알아보니까 2019년도 7월 달에 이제 자유의 새벽당이라고 창당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국가혁명당도 2019년 이제 8월 15일 날 중앙당 창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같은 해 한 달을 앞두고 이렇게 같이 창당을 돼가지고, 그 다음에 2020년 국회 총선에 전부 다 이제 출마를 했죠. 그런데 그때 자유의 새벽당에 이제 4사람이 비례대표로 출마를 했는데, 그 4번으로 등록한 사람이 김정민 박사예요. 1973년생이고, 원래 한국 나이로 50이지. 그리고 김정민 박사를 하면 저명하신 분이니까 다 알잖아요. 요즘 김정민 박사 강의 참 듣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니까 이거 자꾸 폭파가 되니까, 유튜브 상에 이렇게 자꾸 폭파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한번 추적해서 알아보려고 하니까 상당히 좀 힘이 들고, 딴 거 볼 것도 많고 이래가지고 요즘은 잘 안 본 지가 또 오래되고 그래요. 그런데 자유의 새벽당, 줄이면은 이제 새벽당인데, 그때 4번으로 출마하신 사람이 이제 김정민 박사고, 그때 2번으로 출마한 사람이 강기훈 씨라고. 원래 그러니까 1980년생이니까
우리 한국 나이로 43살 되죠. 경신생이에요. 그렇지, 경신생이지. 하여튼 뭐 이런데 보니까 지금 그 사람을 강기훈이를 이준석이 대타로, 이준석이 나가고 나면 이준석이하고 나이 차이가, 이준석이가 1985년생이니까 5살 차이니까 젊은 사람을 이쪽으로 좀 이렇게 앉히려고 대타를 세웠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는 뭐 청와대 5급 행정 5급으로 이렇게 뭐 대통령실에 근무를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런 데도 신경을 쓰고 그래요. 뭐 신경을 많이 쓰죠. 지금 그래 돼 있다고 내가 지금. 그래 돼 있습니다. 나는 항상 우리 애 말이에요. 내 아들한테 하는, 항상 할 때 하는 좀 말버릇이 있어. 좀 어찌 보면 엄청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내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보지 마세요. 안 그러면 좀 이해를 하시고, 내보다 나이가 적다 하더라도 말을 막 하대를 하고 반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엄청난 신뢰가 되는데, 그냥 막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또 간혹 또 내가 이 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하는 건 아니고, 내가 그냥 영상 기록을 남기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하시고. 오늘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 내 방송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관심 가지고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늘도 국내 정치를 이렇게 평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런데 어떤 사건을 두고 나도 이제 그 유튜브를 좀 봐야 이 사건이 뭔가 이렇게 깨끗하게 볼 수 있다고. 그래서 많은 이제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이 평론하는 것을 이렇게 듣습니다. 들으면서 탈북, 어부 강제 북송 사건, 이 사건은 과연 뭔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뉴스거리가 되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도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그 사건을 두고 탈북, 어부 강제 북송 사건, 요즘은 조금 조용해졌어요. 오늘이 7월 29일. 근데 7월 초만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한 보름, 한 20일 정도 계속 막 언론이 떠들었다고. 그러니까 그 종방이라든지 뭐 일반 지상파 3사에서도 많이 그걸 떠들었다고. 근데 이게 왜 지금 그런 사건이 될까, 이렇게 할 때 그걸 가장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내가 이야기하지만 변희재 씨가 나이는 49이지만 깨끗하게 설명을 하는데, 여러 정치평론가들이 듣는 것 가운데서 가장 내가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거는 탈북 어부 강제 북송 사건은 다 끝난 사건이라고. 이혜원이라고 그 당시 국회,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 2019년도에 국회의원이었던 그분이 정부위원장인가 그래요. 그 당시에 그 깨끗하게 해결한 문제를 5절먹거리 가지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을 흠집을 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보수 지지층을 이렇게 좀 결집하는 이제 그런 의도하에서 이제 한국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 거라든지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되면은 김현정의 CBS 뉴스쇼, 그리고 김어준의 뉴스쇼, 뉴스공장, 그리고 이제 토마토의 이제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김성애 씨, 그리고 김창중 씨, 그리고 뭐 최영영 씨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박지훈 씨도 있고. 똑같이 채널을 보내는데 한꺼번에 그 6개, 7개, 한 10개 넘어요. 그렇게 정치 평론하는 데가 아침에.
다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욕심 같아서는 그냥 막 한꺼번에 싹 다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가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만 들어야지. 예를 들어서 뭐 음악을 자기 듣고 싶은 음악이 한 10곡 있다 그래도 10곡을 한꺼번에 들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한 곡 듣고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한 곡 듣고 해야지. 그 중에 이제 보면은 이제 윤창중 씨를 요즘은 조금 이제 자세히 듣는데 이 사람은 너무 우측에 치우쳐가지고 방송을 많이 해요. 하는데 그분 이제 특징이 뭐냐니까 감탄사를 많이 해요. 윤창중 씨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이야.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도리도리 스타일 이렇게 좌우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도리도리 스타일 이 말도 자주 쓰고 왼쪽에는 장제원 오른쪽에는 권성동 도리도리 이런 말을 자주 쓴다. 그리고 감탄사를 많이 붙이는 거. 캬, 야 이렇게 하면서 엄청 우측에 정말 우측에 치우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는 뭐 문재인 대통령을 칭찬하는 말은 거의 없어요. 하여튼 그런 것을 이렇게 계속 보고 그걸 끝나고 나면 또 딴 것도 보고 이렇게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정치평론에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됐느냐 라고 하는 것은 뭐 이 말은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16세, 17세부터라고 보면 돼요. 15세, 16세 때는 이제 이렇게 독서하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신경을 좀 많이 쓰게 되었고, 17세 때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내가 책을 읽기 시작했다고. 그 사람은 이제 본격적으로 내 하고 싶은 공부를 내가 알아서 하니까. 그 현재 대한민국 입시 제도는 완전히 썩은 거니까 아예 나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고. 그래서 학교도 그냥 고등학교 딱 중퇴버리고 검정고시, 허경영 총재님처럼 검정고시 공부해가지고 내가 이제 졸업한 거지. 검정고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읽고 싶은 책은 내가 다 읽었다고. 내가 읽고 싶은 책 내가 다 읽었다고. 그리고 하고 싶은 공부도 내가 마음껏 하고 막 그렇게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것을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위험해요. 어릴 때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사람은 좋은 스승을 만나가지고 그 스승의 정신과 혼을 전부 다 그대로 자기 것으로 하고 난 뒤에 스승보다 더 우뚝 솟아나야 되지. 아니, 스승도 그렇잖아. 자기 제자가 자기보다 더 뛰어나기를 원하지. 안 그래요? 자기보다 더 못하면은 그거 안 되잖아. 그리고 역사는 모든 것이 발전해 나간단 말이에요. 스승보다 더 위대한 생각을 하고 이래야 되지. 그 당시에 이제 그 불교를 내가 배웠던 스승님은 이기영 박사님, 한국 불교연구원장 이기영 박사님하고 이기영 박사님의 고종 사촌 동생이 있다고. 그게 이제 정병조 교수님인데, 이분 밑에서 내가 이제 불교를 공부를 할 때 이제 이기영 박사님께서는 자기도 자기의 어렸을 때 그 목적이 뭐냐니까 한국의 사상을 전부 다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나름대로 어떤 체계를 세워야 되겠다고 라고 하는 것이 이기영 박사님께서 세웠던 원뜻이에요. 그런데 불교 하나만 공부하는 것도 자기 인생이 모자란다 그랬다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의 사상 중에는 불교만 있는 게 아니자고. 불교는 그 중에 한 개거든. 그런데 자기는 불교 공부 하나만 하는 것도 이 벅차다 이제 그랬다고. 그랬는데 한 번 강의를 하시면서 세계 그 언어의 기원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싶어 하더라고. 그런데 자기 이제 그렇게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 뒤에 이경 박사님 사후에 물론 그 강상훈 박사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또 밝혀내고, 또 지금 박인수 선생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밝혀내고 그래요. 하여튼 뭐 그 나를 가르쳤던 내가 가장 그 나의 최고의 멘토는 많이 있죠, 멘토가. 어떤 선생님이 제일 낫다라고는 말할 수 없잖아요. 친구 요한이, 그리고 지금 살아계시는 김영석 교수님, 그리고 고윤문 목사님, 그리고 이영 박사님, 주로 그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지만은 헤르만 헤세, 이런 분은 뭐 책으로서 통해서만 나의 스승이에요. 그런 길을 걸어왔어요. 그런 길을 17세, 15세, 16세 내 친구 요한이가 나에게는 스승이었으니까 그것까지 치면 14세 때부터라고. 그 친구를 통해서 내가 기독교를 알고 독서를 알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를 가르쳤던 분은 김영석 교수님이고, 김영석 교수님을 이렇게 내가 알게 되게 해주는 하나의 매개차가 됐던 분이 내 친구 요한이니까. 하여튼 뭐 그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자연히 흘러간 것은 강정산까지 이제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내 60살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소로 말하면 2016년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내 머릿속에는 항상 춘생추살이라는 말이 많이 그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었다고. 춘생추살 뭐냐 하면은 봄에는 모든 만물을 키우고 가을 되면 전부 다 쳐죽이 버리는 거거든. 그게 이제 우주의 이치라고. 그래서 참된 인간 종자만 출입버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개벽이 와가지고, 개벽이라는 말도 내가 참 잘 안 쓰는데 오늘은 내가 쓰게 된다. 가을 개벽이 와가지고 싹 인간 종자를 출입버린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천지가 이제 완전 사람이 아주 살기 좋은 새로운 천지가 된다. 그 이제 지상 성경 낙원이라 그러지. 나는 그것들 다 그렇게 굳게 믿었어요. 왜냐니까 기독교도 뭐 졸업을 했고, 불교도 졸업했고, 그럼 제3의 초종교, 나는 이 강정산이 이 우주에서 가장 최고의 신인 줄 알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내 60살 전으로 한 50, 이제 그 60살 되기 한 2, 3년 전부터 아무리 해도 강정산을 공부를 오랫동안 했단 말이에요. 하고 차마 밝힐 수는 없지만은 뭔가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고. 참 그 말은 지금 밝힐 수 없잖아요. 그 사유라든지 기타 그 사람 실명이라든지 사건을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사람이 내가 아래도 밤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입이 있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베니제시 말로는 나불나불나불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사람이 암만 하고 싶은 말을 하더라도 차마 할 수 없는 이야기는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여하튼 이제 강정산을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냥 더 이상 이제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정말 내 마음을 나와 같이 알아줄 사람은, 이런 노래도 있지. 김상희의 그 경상도 청년인가? 이 노래가 그렇다고. 그러면 그 가사 가운데 한 기절이에요. 내 마음을 나와 같이 알아줄 그 사람이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야. 이 1만 년 인류 역사 속에서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좀 아주 지금 대낮이잖아. 지금 12시 58분이면은 아주 대낮에 내가 뭐 술도 한잔 마신 것도 아니고 맨정신에 하는 이야기라고. 이 지구상에서 내 마음을 나와 같이 알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 봐봐야 그 대가리 속에 든 거 쫙 잡아야 더 이상 말을 생각하겠어요. 자기가 뭐 하버드 대학에서 무슨 하버드 대학 교수를 어떤 분이 많이 언급을 하시는데, 하버드 대학 교수에서 박사학위를 100개, 1000개, 10,000개를 가졌다 하다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뭐 학사학위를 몇 개 가진 박사, 무슨 대학 교수 다 끌어모다 봐야 나는 뭐 어느 대학 출신 서울대 법대를 요즘 말은 많이 하더라고. 아니 서울대 법대 출신 말고 그 서울대 법대 출신 애들을 가르쳤던 그 서성 길어봐야 한국 사람 아니냐고. 그는 뭐 한국 교수들 말고 한국에 있는 무슨 고대 연대 서울대 교수 말고 그런 하바리 교수들 말고 세계적으로 뛰어난 그 교수들 무슨 하버드나 옥스퍼드나 MIT 공대나 거기에 있는 교수들 물어보겠느냐고. 아무도 없다면 내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다 끌어모다 봐봐야 티끌도 안 된단 말이야. 그 이런 말은 내가 또 이제 무심끼리 이제 튀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고.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내가 내 이야기는 여러 번 하지만은 조용하게 이 가장 큰 그 경전이 이제 천부경이라고 하니까 일시 무시일 석상극 무진본 해가지고 일종 무종일 해 끝나는데 그 일자 하나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거든. 내가 그 윤홍식 그 홍익 학당 원장이 내가 하는 말이 그거잖아. 참나 해갖고 하는데 그게 일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그럼 창조주하고 늘 생각하는 게 창조주와 나와의 관계. 이 세상은 이제 어떻게 흘러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세상에 대해서 천부경을 연구하면서 이래 있다가 그냥 아무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 지구상에 그 누구라 하더라도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강정산 아니라 강정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온다 하더라도 대가리 숙이는 일이 없다고. 한때는 강정산한테 내가 대가리를 숙였지. 대가리를 해서 미안하지만 하여튼 그렇다고. 최고의 신으로 믿었다 이 말이야. 강정산 그리고 강정산에 대한 강정산을 또 언급하시는 그런 사람들. 석가공자 예수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의지할 대상이 안 돼요. 내 마음을 나와 같이 알아줄 사람들이 아니라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조용하게 살고 팔아 천부경이나 연구하면서 조용히 살려고 하는데 고요한 내 가슴에 허경영 총재님이 말씀이 들렸단 말이야. 유튜브를 보게 됐다고. 그래 해인 시대 어느 도단 시대에 우성재야. 나는 그 말을 엄청 크게 들어요. 그대로부터 이제 참 모든 것이 허경영 총재님을 위해서 이때까지 흘러나왔다는 것을 내가 굳게 믿었지. 그래서 내가 21대 총선에 부산 서구 동구에 출마하면서 MBC 방송국에 나와서 7분 동안 내가 그 후보로서 이제 발언을 할 때 맨 처음에 그랬다고. 이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국가혁명배당금당을 탄생하기 위해서 이 역사가 흘러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허경영 총재님께서 그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했듯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변혁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이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된 것인데 바로 그분이 허경영이다. 허경영 총재님이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정산의 말을 이렇게 조작하고 이렇게 해석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강정산의 원래 원뜻이 뭐냐? 강정산이 1909년 6월 24일 날 어천하셨다고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한국말로 별세를 하셨다 이 말이지. 그 뒤로부터 40년이 지나지 않아서 내가 온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1949년 11월 13일 날 40년 만에 딱 40년 만에 왔다고. 그분.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이 허경영 총재님보다 더 이렇게 뛰어나신 분은 내가 보지라 못했다고. 그분이 내가 이분을 이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그렇다고.
그러니까 나는 원뿌리가 어마어마하게 뿌리가 기초가 탄탄한 사람이에요. 기초가 무지무지하게 탄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언제 과연 그 이상을 현실화가 되느냐 말이에요. 거기서 관심이 있죠. 관심이 있다고. 관심이 있으니까 2025년에 아시아 통일로 돼 있다고.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하게끔 돼 있잖아. 원래부터 임기가 시작했으니까 지금 한 석 달째 들었었는데 이제 해소로 말하면 60개월이라고. 60개월인데 57개월 남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가운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이 13번째라고. 그럼 12명이 윤석열 이전에 선배 대통령께서 있는데 그 중에서 12명 중에서 12분 중에서 5분이 임기를 끝까지 채우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아파서 이제 그만두신 분은 없어요. 아파가지고 도저히 몸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이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어서 그만두는 분은 없었죠. 이제 쿠데타가 이제 국민들이 이제 혁명을 해가지고 국민이 혁명하거나 군인이 혁명하거나 또 이제 총에 맞아 죽었거나 총에 맞아서 서거를 하셨거나 안 그러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만두신 분이나 보통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중도에서 그만둔 거예요. 탄핵당해서 그만두신 분도 있고. 그런데 미국의 그 32대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임기를 이제 4번째 임기를 시작해가지고 불과 몇 달 안 돼요. 한 4개월도 안 돼가지고 1945년 4월 12일 날 서거를 하셨다고. 몸이 아파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33대 이제 트루만 대통령이 되었는데 34대가 아이젠하워고 35대가 케네디잖아요. 36대가 존슨이고 37대가 닉슨, 38대가 포드, 39대가 카터, 40대가 레이건이거든요. 41대가 아버지 부시, 42대가 이제 클린턴이고, 43대가 아들 부시고, 44대가 오바마, 45대가 트럼프, 46대가 지금 바이든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랬는데 32대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 재직 시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보통 미국은 재선만 한다고 8년만 하는데 이분은 4번 당선된 거예요. 그리고 4번째 당선돼가지고 임기를 한 지가 한 3개월 정도 됐는가? 2, 3, 4, 3개월 정도 됐었을 때에 돌아가셨는데 질환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무사히 임기를 다 마치기를 나는 바랍니다. 진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분도 자기 여동생도 있고 아버지 어머님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님의 입장으로 봐서는 자기 아들이 참 성군이 돼가지고 좋은 대통령이 되기를 원치 않겠어요. 자기 누이 동생이 있는데 자기 오빠가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처남들도 있다고. 처남들도 있고 처남이 둘인가 있을 거예요. 있고 자기 부인도 있고 김건희 여사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볼 때는 임기를 옳게 채우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많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심리학자들, 정치 흐름을 잘 분석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점을 기똥차게 잘 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있는 거 볼 때에 건강상의 문제로서 이제 이렇게 중도 하차할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그런 분도 있어요. 사람이 언론, 출판, 집회결사, 종교사상, 표현, 양심의 자유는 있으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욕을 막 쌍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차마 그렇지는 않지만은, 이런 이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어찌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정치 흐름을 이렇게 세밀하게 내가 살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정치 흐름만 세밀하게 보는 게 아니라, 미국의 정치 흐름도 아주 세밀하게 보고 있다. 내 나름대로 세밀하게 이제 보고 있는데, 가장 이제 변수가 있다는 것은 이제 8월 11일 날 지금 프레스 센터에서 이제
8월 11일인가 모르겠네. 하여튼 8월, 이제 얼마 안 있어요. 오늘 7월 29일이니까 보름도 안 돼가지고,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하든지, 안 그러면 변희재 씨가 하든지, 아마 국민 앞에서 큰 하나의 그 태블릿 PC의 조작에 대한 그런 것을 발표할 거예요. 뭐 그분 말로는 이제, 그게 이제 발표가 되면은, 뭐, 한동훈이는 바로 구속이라고. 지금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를 몽깨가지고 지금 많이 아래 보니까 뭐,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막 이제 쉽게 말해서 떡이 돼버렸는데, 그, 한동훈이는 변희재 씨한테 맡겨놓으면은, 그거는 뭐, 얻어 터진다고. 막 터질 정도가 아니고 바로 구속이야. 변희재가 바로 법무부 장관을 구속시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뭐 금년 안으로 그냥 윤석열 정부를 세례 바꿔버린다. 내려앉혀버린다. 이거지. 그렇게 주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타당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당을 하나 새로 만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최대집이 그 의사협회 회장하고 전 의사협회 회장하고 이제 당을 하나 만드는데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김용민 그 이사장하고 그 같이 힘을 합하고 윤석열 정부가 없어져 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자기 갈 길을 따로 간다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그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 뭐 우리가 내 하는 이야기지만 빠를수록 좋죠. 왜냐 하니까 지금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정말 생활고로 허덕이고 말이지. 허덕이니까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자살을 하잖아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죽이나 많겠느냐고. 이 허경영 총재님 나타나면 이 문제는 한 방에 싹 다 해결할 수가 있는데 빨리 오면 올수록 좋은데 어떻게 역사의 거대한 역사의 그 섭리의 수레바퀴를 우리 비천한 범인으로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언젠가 돼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느긋하게 기다려 봅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 중에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쫓겨나간 그런 대통령도 있고 가장 믿었던 척건에 의해서 총에마다 시해당한 그런 대통령도 있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국회의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탄핵당해가지고 그만둔 사람들도 있고 또 질병으로 이렇게 그만둔 그런 대통령도 있는데 글쎄요 두고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아주 국내 정치 또 미국의 정치 흐름을 아주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현재는 그래 하고 있는 것은 왜냐? 허경영 총재님의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보면서 과연 언제쯤 될 것인가를 추측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인류의 희망, 대한민국의 희망, 허경영 총재님 틀림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살아온 길이 나는 그것을 정말 진실되게 추구해 나왔고 그래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믿을 사람이 의지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지. 그 말은 뭐냐고.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다 끌어 모아 봐봐야 티끌로 본다고.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상 올 사람 보고 말 사람 말고 그렇습니다.